그럼 오늘은 비행기, 과연 비행기는 하늘을 어떻게 날 것인가? 비행기에 작동하는 이 힘, 과학적인 힘은 무엇이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발명한 비행기는 하늘을 어떻게 날고 있으며 조금 더 멀리 날아가고 조금 더 안전하고 연료는 조금 먹는 비행기가 되기 위한 공학적인 노력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는지 비행기 날아가는 힘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가볍게 보고요. 제가 영상에 나온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을 나는 기계로는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모양이 다른 만큼 하늘을 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열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열기구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헬륨 같은 가벼운 공기를 채워놓고 모양을 유지하면 열기구 아랫면의 공기의 압력과 열기구 윗면의 공기의 압력 차이, 우리가 그래서 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력에 의해서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로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작용되는 4가지의 힘, 중력, 양력, 저항력,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그중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종이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여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공기의 영향으로 종이가 평평하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윗면을 지나는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아래쪽의 공기가 종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기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가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력 외에도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공기가 날개를 위로, 뒤쪽으로 밀어내서 비행기를 띄우죠.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직 항공기라든지 또는 올라갈 때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전진 배영할 때는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서 가는 그런 틸트로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체 추진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는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한 후에 공기 중을 미끄러지듯이 활공하고요. 헬리콥터는 지붕에 달린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엔진 배출구로 기체를 분사시켜 그 힘의 반작용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양끝에 달린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행기들 나는 모습 봤는데요. 비행기 나는 원리를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좀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노트 준비하세요. 그래서 노트를 펴서 노트에 꼭 내용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활동의 핵심 뭐냐면, 오늘 수업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외우고 이것을 수학의 어떤 값으로 구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오늘의 활동은 뭐냐면, 그럼 비행기 도대체 날개 옆면에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까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는 링 비행기, 모스 글라이더, 꼭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아니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행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행기들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찾아볼 거고, 이따가 수업 마지막쯤에 다음 시간 과제로서 링 비행기를 만들 텐데, 여러분들 링 비행기 유튜브를 통해서 접는 방법도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쪽으로 회전을 하죠. 이 영상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 다음 시간에 잘못 보여줄 거고요. 3가지 과학, 기술, 공학 선생님 왜 보여주냐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바로 날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과학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현상이겠죠?
날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그럼 이것을 한번 어떻게 도대체 어떤 원리이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어떤 법칙들,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력의 힘을 발견하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말했죠.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럼 비행기 날개 주변에도 어떤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고요.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자연현상을 이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어야 돼? 바로 날개죠. 날개와 이 힘 날개만큼 안 되는데 프로펠러, 엔진 이런 것들, 자연에 있는 것들을 현상을 과학의 원리를 인간이 응용하는 것 기술이고요. 그럼 이 날개를 조금 더 길고 짧고 날개를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가면서 엔진의 형태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것 조금 더 계속 발전, 혁신, 개선하는 게 바로 공학입니다.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하나 과학기술 따로 공학 따로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학문들,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아주 엄청난 효과가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융합하는데 융합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협업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같이 써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행기 4가지 힘 작용합니다. 추진력, 뭐죠? 바로 엔진. 엔진에서 뜨거운 바람이 발생하면 밀겠죠? 미는 힘. 이 미는 힘에 의해서 반대되는 힘,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반대된다. 반대로 작용하는 힘. 손뼉을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손만 아픈 사람, 왼손만 아픈 사람, 양손 다 아픈 사람. 당연히 양손 다 아파야겠죠. 한쪽 손만 아프면 지금 병원 가십시오. 자, 두 손을 모두 치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미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 있어요. 추진력은 뭐냐면 엔진에서 공기를 미는 힘에 의해서 이 힘에 반대가 되는 힘, 추진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힘에 의해서 바람이 슉 나오니까 어때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는 힘. 자, 중력 알죠? 뉴턴 아저씨가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 맞다는 그 뉴턴, 중력.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저항력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서 한번 헤엄쳐 보시고 물속에 걸어 다녀 보세요. 어때요? 부자연스럽겠죠? 왜 그럴까요? 물속에서 물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기보다 공기는 24시간 내내 노출되어 있는데 물은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공기는 어때요? 적응되어 있죠, 몸이. 물은 잘 적응이 안 되죠? 그래요. 물에서 느끼는 그 힘, 저항력입니다. 양력. 뭘까요? 바로 비행기를 띄어오르는 힘이에요. 그럼 도대체 양력이 뭘까? 그 양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추력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에서 발생해서 엔진 혹은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날개, 위에 있는 이 날개 4가지가 서로 휙 돌면서 밑으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헬리콥터는 어떤 경우에 자, 이건 아무튼 추력, 미는 힘이에요. 미는 힘. 미는 힘과 반대되는 힘, 작용과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미는 힘, 추력이고요. 추진력이라고도 합니다. 항력, 저항력. 수영장, 목욕탕, 물 담아놓고 걸어보세요. 어때요? 부자연스럽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의 어떤 힘,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고래나 상어처럼 머리가 뾰족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매끈하게 공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을 낮추려고 비행기의 모양도 그렇고 배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배 같은 경우도 모양이 앞에 뾰족한 이유가 잠수함도 그렇고 바로 다 저항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중력은 뭘까요?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면 양력과 중력의 차이에 보면 알겠지만 양력이 커지면 비행기가 뜨는데 처음부터 양력이 큰 건 아니에요. 비행기가 추진력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 양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비행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양력은 뭘까요? 추력은 알겠어요. 비행기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힘이야. 근데 양력은 뭐지? 양력이란 아까
우리 영상에 봤었던 교수님이 드라이기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바람을 일으켰는데 드라이기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붕 하고 A4 용지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A4 용지가 가만히 있던 A4 용지가 따라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A4 용지 이렇게 들고 보세요. 자, A4 용지 이렇게 들어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지겠죠? 그거를 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그림의 친구처럼 부니까 A4 용지가 올라갑니다. 자, 우리 가만히 있던 종이에 A4 용지 위에 한쪽 면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밑에는 공기의 흐름이 없었죠?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처져 있던 A4 용지가 위로 쑥 따라 올라와요. 이것과 비슷한 것을, 이런 힘들을 우리는 코안다 효과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과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아까 뭐 과학 시간에 뭐 발견한다고 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코안다 효과라고 합니다. 뭐냐면 국자에 물을 틀어놓고 물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직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자를 따라서 휘었죠. 국자를 따라서 물의 방향이 휩니다. 이것은 마치 A4 용지 가만히 있었는데 휘어져 있던 A4 용지에 바람을 불었더니 A4 용지가 달라붙는 것처럼 물이 국자의 표면을 따라서 달라붙어요. 이게 바로 코안다 효과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유체가 벽면을 따라 흐른다.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물이 이 벽면을 따라서 흐르는데 벽면을 따라 흐르면서 역시 이것도 회전하게 되죠. 물에 의해서 회전하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물, 유체, 공기 가만히 있었는데 공기의 흐름이 바뀌니까 A4 용지 원래는 처져 있었는데 위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니까 처진 A4 용지가 위로 쑥 올라오는 효과, 이런 현상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다른 현상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현상은 아니고 우리 날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공기 중에 우리가 휘발유를 뿌려놓고 지금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추진력 나오고 비행기가 쑥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앞으로 나갈 때 이 날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 검정색 이런 선, 점점점이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에요. 날개가 오니까 공기가 여기 윗면의 속도는 어때요? 그 다음 아랫면의 속도는 어떠죠? 저 같은 공기인데 윗면의 속도와 아랫면의 속도가 차이가 발생하네? 공기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어디가 더 빠르죠? 위아래? 위가 더 빠르죠? 아래의 공기 속도가 어때요? 느리죠? 위의 속도가 빠르고 아래의 공기 속도가 느리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의 속도가 빠르다 보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봤을 때 자, 여기에 공기의 속도가 빠르다. 이 점 하나를 우리 알갱이로 볼게요. 어느 곳이 공기 알갱이가 더 많죠? 당연히 아래가 더 많죠? 위는 어때요? 공기 알갱이 개수가 적어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다른 표현을 하면 공기에 있어서는 공기가 많은 것, 고기압, 공기가 적은 것, 저기압입니다. 물이 많은 것, 물이 높은 곳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똑같아요. 공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렇게 날개 주변에 공기의 속도차 때문에 밑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밑에는 압력이 낮은 저기압이 되는구나. 그러면 고에서 저로 날개를 들어올려고 하네. 우리 아까 봤던 A4 용지를 부는 힘, A4 용지가 공기의 흐름 때문에 따라 올라오는 이 힘처럼 속도가 빨라지니 또 역시 따라 올라가게 했죠. 여러 가지 힘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뽕글뽕글해서 우리가 에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쑥 날아가서 붙는다고 했는데 손바닥을 펴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오른손 아픈 사람, 왼손 아픈 사람 이제 그만할게요. 양손 다 아프죠? 비행기 날개가 날아가면서 공기를 푹 부딪혀요.
멀쩡한 공기가 날아가다가 날개에 맞아서 푹 날아가다가 날개에 맞아서 푹 공기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날개가 와서 부딪히니까 방향이 쑥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꺾였어요. 뭐야? 왜 누가 날 밀지? 누가 옆에 톡 밀어. 누가 미는 거야? 날개를 지금 누가 밀어요? 밀었네. 공기가 밀렸어요. 자, 밀리면 손바닥을 치면 친 손바닥도 아프지만 부딪힌 손가락도 아프죠. 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향이 꺾였어요.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대되는 힘, 무슨 힘? 반작용의 힘. 그러면 공기 이 날개 밑면에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방향이 바뀌니 바뀌는 방향의 힘과 반대되는 힘으로 계속 날개를 또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날아가면서 공기들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 미는 힘에 의해서 또 밀어올리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이 날개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날개를 더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력이 세지니까 비행기 속도가 더 빨라지면 여기 윗면에 흐르는 속도가 어떨까요? 더 쑥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면은 압력이 더 낮춰지고 밑에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 무조건 빨리 처음부터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가 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빨리 여러 개 넘겼는데 그러면 꼭 날개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비행기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비행기가 꼭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개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 바나나킥 아나요? 공을 뿡 차면 공을 가운데를 정만해서 공이가 회전하지 않으면 회전하지 않는 공은 직진해요. 근데 공을 회전시키면 공을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감아차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공이 회전하면서 훅 꺾여가요. 바나나 모양처럼 바나나킥이 됩니다. 이유는 공이 진행할 때 바람을 가르고 가잖아요. 근데 바람을 가르고 가면서 바람의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서로 만나게 되면 힘이 어때요? 서로 회전 방향과 만나는 힘, 바람 서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서로 속도가 어때요? 늦다. 여기는 어떨까요?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속도가 빠르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기의 속도가 늦다. 공기의 알갱이가 많겠네. 그럼 뭐가 생겨요? 고기압. 공기의 속도 빠르다. 공기 알갱이 개수가 몇 개 없겠네. 적겠네. 저기압. 그럼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미는 힘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선풍기 아니에요. 날개 없는 선풍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비행기 원리입니다. 이 비행기 보면은 이미지 속에서 이 비행기 보세요. 날개가 없고 회전합니다. 웅 돌아가요. 회전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양력처럼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밀어 올리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마그네스 힘이라고 했는데 그 힘을 이용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날개가 있어야 비행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헬리콥터, 드론, 프로펠러가 있죠?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 선풍기 발을 회전시키면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바로 뒷부분에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날개의 방향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날개의 모양에 의해서. 그래서 선풍기 날개가 평평하지 않고 선풍기 날개 보면 이렇게 해서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쵸? 한쪽이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거예요.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비행기 날개인데 비행기 날개 보면은 뒷부분에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양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행기가 뜨고 날려면 양력을 중력보다 크게 하거나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조절하기 위한 장치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학이라고 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비행기를 띄웠으면 지금 나오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힘, 양력을 극대화시키고 만약에 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진입해서 하늘을 난다면 어느 일정한 고도에 도달한다면 이제 이걸 접겠죠. 접어서 이제 양력과 중력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서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공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꼬리날개 부분처럼 올라온 것. 윙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A4 용지나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타와 승강타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종이 비행기를 한번 접어볼게요. 지금 보는 화면 한번 천천히 눈으로만 보세요. 방향 전환이 되네. 방향타겠죠? 자,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네. 위아래로. 승강기, 승강타. 위아래로 올라가네. 승강타입니다. 방향타와 승강타를 가지고 한번 재밌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노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할 것, 노트에 내용 정리한다.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비행기에 4가지 힘 적용한다. 노트에 내용 정리하십시오. 이거 오픈 채팅방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행기 접으십시오. 자, 일반적인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종이 비행기죠. 일반적인 비행기니까 이렇게 종이 비행기, 일반적인 비행기 모양 접어서 선생님이랑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종이 비행기를 접고 종이 비행기를 접은 다음에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노트 정리하시고요. 노트 정리가 끝난 사람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오늘은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 시간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